작법 자패는 한자 성어로 한나라 사마천의 사기, 상군 열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성어는 자신이 만든 법으로 인해 도리어 자신이 피해를 본다는 뜻으로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스스로가 받는다는 의미로 널리 쓰입니다. 상황이 진나라 승상으로 10년 동안 재직하며 공자, 귀족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조량이 상황을 찾아갔을 때 상황이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자 조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감히 승낙할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 준교에게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여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자리를 탐낸다고 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명예를 차지하는 것을 명성을 탐낸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당신을 따르고 친구가 된다면 저는 자리와 명성을 모두 탐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승낙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조량에게 제가 진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량은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것을 현명함이라고 하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자강이라고 합니다. 순임금 대소는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존경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순임금의 통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저에게 묻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조량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전에는 진나라 사람들이 오랑캐와 비슷한 생활 방식을 따랐지만 지금은 제가 그 풍습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대규모로 도시와 궁궐을 건설하여 진나라를 노나라나 위나라처럼 발전시켰습니다. 제가 진나라를 다스린 것이 오고대부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현명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량은 1000마리의 양의 가죽이 여우 가죽 한 벌보다 귀하지 않고 1000명의 아첨꾼보다 한 명의 선비가 올곧게 주장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무왕은 직언을 장려하여 주나라가 번성했고 은나라 주왕은 아첨을 즐겨 듣다가 상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주무왕의 방식을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먼저 저의 의견에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상황은 겉으로 번지르르한 말은 화려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꾸밈이 없고 평범합니다. 귀에 거스리는 충고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약과 같고 달콤한 말은 듣기 좋지만 해롭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진정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은 저에게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조량은 오고대부는 초나라의 한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진나라의 목공이 현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여비가 없어 진나라 사람들에게 의탁해서 거친 삼배옷을 입고 소를 키웠습니다. 1년 뒤 진나라 목공이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발탁하여 중요한 직책을 맡기자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 후 그는 진나라의 재상으로 6, 7년 동안 재직하며 진나라 군대를 이끌고 한 번은 정나라를 공격하고 3번은 진나라의 군주를 옹립했고 한 번은 위기에 처한 초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덕으로 통치하여 바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공물을 바치게 하고 다른 제후국들에게 은덕을 베풀어 8개의 오랑캐 나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했습니다. 유연은 이 소문을 듣고 천리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오고대부는 진나라 재상으로 있으면서도 힘든 일에도 마차를 타지 않았고 더운 날에도 차일을 펼지 않았습니다. 국내를 다닐 때에도 수행원이나 경호원이 없이 다녔습니다. 그의 공적과 훌륭한 명성은 역사서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고 그의 덕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오고대부가 죽었을 때에는 진나라의 백성들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두 슬퍼하며 울었고 아이들도 노래하지 않았고 절곡공의를 찢던 사람들도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이는 모두 오고대부의 덕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총신인 경감의 추천으로 진왕을
아련했으니 이는 올바른 방법으로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으면서도 백성을 위한답시고 화려한 궁궐과 누각을 대대적으로 건축하여 자신의 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벌에 따라 태자의 스승에게 먹물뜨는 형벌을 내리고 백성을 해하여 법의 엄격함을 보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들의 원한을 초래했습니다. 교화의 효과는 강압적인 명령보다 크고 백성들이 윗사람을 본받아 배우는 속도는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빠릅니다. 지금 당신은 이러한 도리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가혹한 형벌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 하니 이는 진정한 교화가 아닙니다. 당신은 봉지인 상에서 군주처럼 행세하며 매일 새로운 형법으로 귀족과 공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쥐도 자신만의 예절이 있는데 사람은 도리어 예의를 지키지 않는구나. 사람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를 도리로 볼 때 당신이 한 행동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지금 공자 견은 8년 동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당신은 축환을 죽이고 공손가의 얼굴에 문신을 찍었습니다. 시편에 또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흥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잃으면 실패한다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한 이 모든 일은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은 외출할 때마다 수십 대의 마차를 거느리고 마차에는 갑옷을 입은 호위병들이 가득 차며 건장한 사람들을 뽑아 개인 경호원으로 삼고 무사들에게 창과 방패를 들게 하여 마차 옆을 바짝 따르게 합니다. 경호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생기면 외출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의 처지는 마치 아침 이슬이 언제라도 마를 수 있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목숨에 보존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다면 자신의 봉지를 바치고 시골로 가서 스스로 일하며 사는 백성이 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다음 진왕에게 유능한 인재를 받아들이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고 덕을 숭상하도록 권한다면 아마도 조금이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5개월 후 진효공이 세상을 떠나 태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공자 견 등은 상황이 반란을 꾀한다고 모함했고 태자는 즉시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도망쳤고 국경의 관문에 이르러 여관에서 묵으려 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가 상황인지 모르고 상황이 만든 법에 따르면 숙박하려면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깊은 한숨을 쉬며 내가 만든 법에 내가 이렇게까지 몰리다니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다시 위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위나라 사람들은 그가 공자 앙을 속여 위나라 군대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다른 나라로 가려 했지만 위나라 사람들은 상황은 진나라의 죄수인데 진나라의 죄수가 위나라로 도망쳤으니 그를 진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할 수 없이 진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봉지인 상읍으로 돌아가 부하들과 군대를 이끌고 정나라를 공격하여 활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상황의 군대를 공격해 정나라 민지에서 상황을 죽이고 그의 시신을 거열하고 그의 가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진나라 효공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 노력하며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나 한 시대의 현신인 상황을 중용하여 변법을 시행했습니다. 상황의 변법은 전국시대 여러 강대국 중 가장 철저한 개혁이었고 진나라가 육국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개혁자는 뛰어난 지혜뿐만 아니라 비범한 용기도 갖추어야 합니다. 상황이 결국 거열형에 처해져 죽음 맞은 것은 진나라 전체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 지을 작, 만들다, 짓다. 여기서는 법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법, 법률, 규칙. 스스로 자, 스스로, 자기 자신. 쓰러질 패, 쓰러지다, 죽다.
여기서는 자멸하다, 죽음에 이르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중국 전국시대 그야말로 변방의 약소국이었던 진나라를 최강대국으로 바꿔놓은 인물이죠. 바로 상황입니다. 네, 상황.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특히 사마천의 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혁신적인 개혁, 변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끝에 맞이한 그 작법자폐. 작법자폐. 자신이 만든 법에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죠. 네, 바로 그 비극적인 운명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뭐랄까 권력, 법, 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한 인물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법이 권력과 어떻게 얽히고 또 개혁이라는 게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상황이 등용되기 전에는 진나라가 사실 그렇게까지 강한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서쪽 변방에 있고. 네, 좀 힘이 약했죠. 그래서 진효공이 이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싶어서 인재를 막 찾고 있었고요. 그때 상황이 발탁된 겁니다. 근데 뭐랄까 그렇게 강력한 개혁을 시작하려면 왕의 신뢰뿐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도 얻어야 했을 텐데 처음엔 어떻게 그걸 얻었을까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사목입신. 나무 옮기는 거요? 네, 남문 밖에 나무 기둥 세워놓고 북문으로 옮기면 큰 상금을 주겠다. 근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근데 진짜 상금을 주니까 이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구나. 앞으로 만들 법도 믿을만 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법의 권위를 딱 세운 겁니다. 시작부터 아주 치밀했네요. 그럼 그 개혁, 그 변법의 핵심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핵심은 아주 명확했어요. 국가 권력 강화, 그리고 엄격한 법 집행, 모든 건 군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였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예를 들어 농업, 오래된 정전제를 폐지하고 토지 개간 막 장려하고요. 세금 제도도 딱 통일시키고. 생산력을 높이려고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이게 정말 파격적이었는데 세습 귀족제 폐지, 오직 전쟁에서 세운 군공에 따라서만 20등급으로 자귀를 준 거예요. 와, 그럼 신분이 그냥 막 바뀌는 거네요. 평민도 귀족이 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병사들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진나라 군대가 강해진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이것도 아주 촘촘했는데 호적 관리 철저히 하고 개인적인 싸움 금지시키고 심지어 아들들이 장성하면 분가해서 살도록 법으로 강제했어요. 분호령이라고. 분가까지 강제했다고요? 왜요? 그래야 세금 낼 가구 수도 늘고 또 군대 보낼 장정도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걸 국가 통제 하에 두려고 한 거죠. 연좌제는 기본이었고요. 여행할 때 신분증 없으면 여관에서 재워주지도 못하게 하고. 이야,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고 했네요. 이게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었겠지만 반발이 엄청 났겠는데요. 당연하죠. 특히 기존 귀족들, 태자의 스승까지 코를 베는 형벌을 내렸으니 그 원한이 오죽했겠어요. 태자의 스승을요? 와. 네, 그러니까 상향의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오직 효궁, 군주의 지지에만 기대고 있는 좀 불안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농업이나 전쟁만 중시하고 다른 학문 같은 건 억압했다는 비판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른바 우민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죠. 국가만 강하면 백성은 좀 어리석고 약해도 된다는 강국 양민 사상. 장기적으로는 사회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황한테 직접 경고를 했다면서요? 네, 조량. 이 사람은 좀 다른 각도에서 비판을 했어요. 옛날 어진제상, 백리해의 예를 들면서 덕치, 즉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죠. 상황의 방식은 덕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권력을 얻는 과정도 좀 부당했고 백성을 위한 교화가 아니라 너무 가혹한 형벌로 원한만 쌓고 있다고. 특히 상황이 막 수많은 경호병력을 데리고 다니는 걸 보고 그랬다죠. 당신 지금 아침 이슬처럼 위험한 처지다. 아침 이슬처럼? 네,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권력 내려놓고 은퇴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들은 정말 뼈아픈 충고였을 텐데 상황은 듣지 않았죠. 네, 아마 자신의 개혁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효율성 강한 국가라는 결과에만 집중했던 거죠. 조량의 경고가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얼마나 취약한지 꿰뚫어 본 거였는데 그리고 그 경고가 정말 얼마 안 가서 현실이 되잖아요. 불과 5개월 뒤라고 했던 거예요. 네, 5개월 만에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진효공이 죽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과거의 상황한테 코베이는 형벌을 받았던 스승을 둔 그 태자. 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바로 모반 혐의로 수배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국경 근처 여관을 갔는데 네, 하룻밤 묵으려는데 여관 주인이 막아서죠. 증명서가 없으면 묵을 수 없다고. 아니 근데 그 법이 바로 와 기가 막혔겠네요 진짜. 그때 상황이 탄식하면서 내가 만든 법의 폐해가 이 지경에 이를 줄이야 라고 했다고 전해지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작법자폐의 유래가 된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위나라로 도망치려 했지만 거부당하고 결국 자신의 영지에서 저항하다가 진나라 군대한테 잡혀서 최후는 더 비참했습니다. 시신은 거열형, 사지가 찢기는 형벌에 처해지고 가족들까지 모두 몰살당했죠. 정말 성공 신화의 정점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끝나다니 자신의 만든 시스템의 희생자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법이 그냥 권력자의 도구일 때 법에 의한 통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군주가 바뀌면 그 칼날이 언제든 법 만든 사람한테 향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의미의 법치, 룰 오브 러, 그러니까 법이 통치 권력까지 구속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상황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가 만든 개혁 자체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네, 그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나라가 나중에 통일하는 기반을 다진 게 상황의 변법이었고 상황은 죽었지만 진나라 법은 살아남아서 계속 국력을 키웠거든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대단한 성공이었던 거네요. 후대 왕조들도 겉으론 유교를 내세우면서 속으론 상황의 법과 시스템을 많이 참고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만큼 그의 시스템이 국가 통치에는 효과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가혹함, 뭐랄까 인간성이 좀 부재한 듯한 그런 통치 방식이 결국 진나라가 통일하고 나서 불과 15년 만에 무너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너무 백성들을 쥐어짰으니까요. 사회적인 불만이 누적되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도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국가의 힘이란 게 뭘까요? 그냥 군사력, 경제력만 강하면 다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 권리,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상황의 삶과 죽음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효율성과 통제라는 이름 아래서 인간적인 가치나 어떤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게 무시될 때 그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조차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오늘 저희는 상황이라는 인물의 극적인 삶과 작법자폐라는 말을 통해서 개혁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국가 발전과 개인의 권리, 또 효율성과 인간적인 가치,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또 변화를 이끌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황과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을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되새겨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